예, 안녕하십니까. 간만에 제가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요 근래 그 6.17 대책, 6.17 대책, 참 어이없는 대책이기도 하고, 어, 그리고 상당히 비난받아 마땅하죠. 제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데, 너무 대책을 세웠을 때는 세부적으로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매도하신 분들한테 구체적인 방안을 그리고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다 차린 다음에 지침을 신속하게 줬어야 되는데 6.17 발표 난 뒤로 오늘이 제가 방송하고 있는 30일까지 정말 정말 그 분양권을 사시거나 입주를 앞두신 분들이 정말 아비규환이었어요. 아비규환. 근데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나요?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사실 이렇게 좀 우호적인 편이었는데 요번에 하는 거 보고 해도 너무한다. 이게 전화도 안 받지. 금감위에다 전화하면 국토부에 전화하라. 국토부는 금감위에 전화하라. 진짜 혼돈의 2주를 보냈습니다. 혼돈의 2주. 자, 그래서 궁금해 하던 게 드디어 오늘 참고사항이 나왔습니다. 자, 말씀을 드릴게요. 규제지역 내 가계담보, 주택담보대출. 자, 주택담보대출은 중도금 대출이 있고, 이제 잔금 대출, 우리끼리 얘기하는 잔금 대출이 있죠. 자, 이 중도금 대출은 비규제 지역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린다면 5억까지 1인이 2개를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. 1인이 2개까지. 가게 1가구라고 하면은 와이프, 남편 하나씩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5억은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중도금 대출, 흔히들 얘기하는 집단 대출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됐었어요. 대전하고 청주 지역 같이 신규 지역으로 되신 곳에 분양권을 2개를 갖고 계셨거나 기존에 1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아마 2주 동안 잠못을 못 자셨을 거예요.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거나 혹은 3주택자들은 아예 되지도 않고 소급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이 없었어요. 이게 보도지침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는 했지만 참 빨리빨리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유관 기관끼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셨으면은 그간에 뭐 이제 중개를 한 부동산들도 그렇고 매수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혼선이 없었을 때 좀 아쉽습니다. 자, 집단 대출, 중도금 대출은 지금 현행 이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6.17 이후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하는 6월 31일 입주자 공고 종종 규정을 적용 가능이라고 또 써놨어요. 이게 참 그냥 적용 이렇게 써놓으면 어디가 덧나나 이게 가능이라고 또 써놓은 것도 뭔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 적용 요거까지만 보는 걸로 하죠. 사실은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그 금융기관하고 금융감독위원장은 대통령이 선정을 하겠죠. 그리고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? 국민연금이잖아요. 나라에서 운영을 해요. 그러니까 목줄을 다 짓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침을 내려줘도요. 금융권 회사마다 누군 된다 안 된다라고 시시비비가 이렇게 갈릴 수가 있거든요. 저번 때 6.27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님이신가요? 발표하고 너무 두리뭉실 그냥 폭탄 던지듯이 딱 던져놔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,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, 분양권을 2개 갖고 있는 사람, 뭐 가족끼리 갖고 있는 사람,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되는 곳은 정말 2주 동안이 천당에서 지옥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. 혹은 인천처럼 검단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주를 놔두신 분들은 기존 LTV를 확 줄여놔 버리니까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
이게 소급 적용이라는 게 법의 안정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침을 제대로 안 주고 2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. 가능이라고 써놨으니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. 이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거 듣는 분들도 집단대출 지금 청주 쪽이나 대전 쪽이 문제가 될 만한 곳이 많죠. 6월 중에 분양을 했었거나 5월 초에 분양을 해서 집단대출, 중도금 대출이 안 된 것들이 많았는데 이 말 하나 때문에 또 시시비비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본다면 소급 적용을 안 하겠다. 기존대로 다 하겠다라는 거겠죠. 자, 1주택자는 만일에 요번에 규제 지역이 없었다고 하면은 처분 조건이라는 게 없었겠죠. 처분 조건이 없어지고 분양권을 사실 수도 있고 중도금 대출도 받으실 수 있었어요. 3주택자는 아예 못하고요.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. 근데 이제 이 1주택 플러스 다른 곳에 분양권을 갖고 계셨던 분이 또 분양권을 가지신 분들이 이게 문제였거든요. 근데 요거에서 이 문맥상 보면 이렇게 됐고요. 처분 조건부는 없어야겠죠. 이걸 각서를 써야 되는데 안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흔히들 부산이 그랬죠. 투기 과열 지구에 되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걸린 곳은 그 지정이 된 이후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인근 시세의 80%로 분양이 되잖아요. 분양이. 그럼 로또 당첨 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은 8년 또는 10년 동안 이거를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. 근데 2년 전인가 그 부산이 풀렸잖아요. 근데 투기 과열 지구 지역으로 묶여 있었을 때 분양된 아파트는 2년 전에 해제를 돼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이게 법이에요.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. 그죠? 그러면 요번에도 당연히 6.17 이후 이전에 분양받으신 분들도 당연히 소급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 공고 났던 대로 그때 대출 기준대로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그 6.27 이후에는 LTV도 그렇고 집단대출도 그렇고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힘들었었죠. 자, 이 말에 의하면은 분양권도 강화된 규제 지역에도 적용이 된다. 그러니까 집단대출이 60에서 70%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겠네요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주택 매매업,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참 이것도 힘드네. 이거는 사실은 아파트를 사는 법인들이나 요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법인은 거의 규제를 했잖아요. 요 위에 한번 볼게요.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취급을 못하게 하겠다. 이거는 사실상 지금 다가구 상가주택을 지시는 건축업자들한테는 사형 선고죠. 그 작년에 제가 그 국민청원 넣었었죠. 전세금 많이 해주면 안 된다고. 갭 투자 되고 우리가 다가구 다중을 줘도 토지 10억에 주고 건축비 5억에 줬어요. 근데 대출하고 전세 뽑으니까 13억, 15억이 나오는 거예요. 이거 경매로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절대로 전세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국민청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. 물론 호응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그 맥락이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월세를 지원해줘야 되고 무조건 잡으면 어떡합니까? 진짜 대학생이나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나 상가주택에서 원투룸 쓰는데 지금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어요.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닌데 다주택자들도 순기능의 중은 전세나 월세 물건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을 다 줄이게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납니다. 앞면만 보게 되면 후면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전후를 따져봐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뒷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
이 정책 당사자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잘 보시질 못하는 거. 현업에 와서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. 방 얻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 원룸, 투룸, 대전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없어요. 그 LH 전세자금 대출, 이거 청년임대 대출 받는 분들 한번 부동산 돌아다니셔가지고 3년 전보다 방 얻을 수 있느냐, 그리고 또 양질의 방이 있느냐. 지금 3년 전, 2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주택 공급이 없어요. 특히 다가구, 아파트하고는 좀 하더라도. 이런 거는 또 무지막지하게 이게 잡는 거 아닌가. 순기능도 좀 봐야 되는데, 좀 제가 좀 아쉬워서 정책 담당자 분들 좀 너무 아마추어지 않는가. 최소한 저같이 공인중개사 한 사람들도 앞뒤를 따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, 이 경제가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. 꽉 막혀 있잖아요. 코로나도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것저것 다 잡아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간 자, 7월 이후 신규 대출에 돼 있고요. 6.17 이전 것들은 보시다시피 요거에 적용을 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이렇게 해야죠.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에 그 광역시 쪽에 입주를 앞두신 분들이 요즘 아주 참 복잡하셨을 텐데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.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, 집단대출하고 잔금대출이죠. 잔금대출. KB 시세의 40%네, 뭐 60%네. 아니네. 집단대출, 중도금 대출을 내온 한도 내에서 준다. 뭐 이렇게 말이 많았잖아요.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는 그 국토부에서 6월 17일 날 했던 거는 그 자료를 하시고요. 그거 발표하기 이전에 났던 것들, 혹은 6월 30일까지 입주 공고가 났던 것들은 모두 다 기존에 있던 그 공고대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. 참 뜻깊은 뉴스네요. 좀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